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벌써 새해가 코앞이라니 놀랍네요. 오늘은 퀘넬에서 터진 600억 로또 소식부터 의료 시스템 문제, 경찰의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비극, 그리고 우리 밴쿠버의 자랑인 젊은 천재 이야기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뉴스 보따리 꾸려왔어요. 먼저 여러분의 기분을 끌어올려줄 대박 소식부터 달릴게요. 바로 우리가 꿈에 그리는 로또 소식. 퀘넬이라는 도시에서 무려 4,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0억 원의 잭팟이 터졌대요. 퀘넬이 어디냐고요?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6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차로 가면 9시간은 꼬박 달려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뜨거운 로또 성지가 됐다지 뭐예요. 사실 우리 동네 코키틀람 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한인 부부가 엑스트라에 당첨돼서 50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그 행운의 기운이 퀘넬까지 이어졌나 봐요.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돈의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20일 토요일에 추첨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600억의 주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요. 당첨번호가 127-0643-843이라니까 혹시 그날 퀘넬 근처를 지나갔거나 거기 사는 지인 있으면 지금 당장 안부전화 한번 해보세요. 페이스북에서도 축하한다, 인생 역전이네 라며 난리가 났고 서로 티켓 확인하라고 난리거든요. 이거 52주 안에 안 찾아가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바지 주머니, 자동차 수납함 싹 뒤져보세요. 혹시 알아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 중 한 분이 600억의 주인공일지. 우와, 600억 당첨되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응급실에 실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소개될 응급실 관련 뉴스를 듣게 된다면 고민되실걸요? 로또 소식 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에드먼턴 응급실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44살의 성실한 가장이었던 프라샨트 씨가 지난 12월 22일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8시간을 대기한 끝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침 출근길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전도랑 혈액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타이레놀 3알만 주고 계속 기다리게 한 거죠. 혈압이 210까지 치솟았는데도 병원 측은 더 위급한 환자가 많다며 그를 뒷전으로 밀어냈고 결국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대요. 25년 전 시민권을 따고 난 메이드 인 캐나다야 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분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시스템에 외면당한 거예요. 유족들은 병원이 아빠를 죽였다며 오열하고 있고 주정부도 조사에 들어갔대요. 하지만 이건 의료진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의 붕괴가 문제거든요. 에드먼턴의 마지막 병원이 지어진 게 언제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1988년. 맞아요. 거의 40년 전이에요. 그 사이 인구는 2배로 늘었는데 시설은 40년 전 그대로인 거죠. 게다가 동네 병원인 가정의가 부족해서 가벼운 환자까지 다 응급실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자격 소지자도 현장에 투입하고 병상도 늘려야 이 공포가 끝날 것 같네요. 시민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민이 아니라 예산장부 속 숫자로 취급받고 있다 분노하고 있는데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 더 가슴이 아파요. 병원 갈 일도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걸어다니는 동네 길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진짜 큰일이잖아요. 요즘엔 길거리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차가 오히려 사고를 냈거든요. 세 번째 소식은 서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예요. 크리스마스 오전 6시쯤 서리 108 애비뉴 근처 주유소에서 나오던 서리 경찰차가 길을 걷던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대요. 피해자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지금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네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 달에만, 그것도 똑같은 지역의 경찰에 의해 벌써 2번째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불과 열흘 전인 12월 14일에도 비슷한 사고로 여성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경찰이 한 달 새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니, 도대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길을 걸어야 하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전문가들은 밴쿠버 겨울의 열악한 운전 조건을 원인으로 꼽기도 해요. 겨울철 아침 6시는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비나 눈까지 오면 시야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노면까지 얼어붙으면 차가 멈추고 싶어도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보행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첫째, 어두운 밤에 외출할 땐 밝은 색이나 반사 소재 옷을 입어서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해주시고요. 둘째,
횡단보도 건널 땐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고 운전자랑 눈을 맞춘 뒤에 건너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걷게 되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분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누군가에겐 가장 공포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비시즈 메릿에서 발생한 참혹한 가정폭력 소식이에요. 45살 파멜라 씨가 지난 12월 16일에 집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발견됐는데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대요. 가해자는 남편이었고 지금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실은 이 비극을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기 6일 전에도 파멜라 씨가 남편이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 경찰에 신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는 바람에 결국 며칠 뒤에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만 거죠. 여러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 한 해 캐나다 전체 가정폭력 신고가 10% 이상 늘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주로 남편의 폭력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20% 가까이 급증했대요. 고물가와 비싼 집값 때문에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탓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이 가족 간의 짜증과 갈등을 키우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 라고 공격하기보다는 나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예민한 것 같아 라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대화법이 정말 중요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피해자가 도망가고 싶어도 머물 쉼터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요. 피해자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해요. 폭력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신분증과 현금을 담은 비상용 가방을 미리 챙겨두는 안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 기록까지 꼼꼼히 따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내 파트너가 폭력 전과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레어의 법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자 딸이었던 파멜라 자비스 씨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세상 소식, 맵고 짠 뉴스가 많았죠? 그래도 우리 밴쿠버의 미래는 밝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동네 똑똑한 아들냄 소식으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오늘도 우리는 스마트폰 쥐고 딱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SNS 중독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요. 밴쿠버 세인트 조지 학교 10학년 헨리 추앙 군이 이러한 SNS 중독 문제를 뇌과학으로 파헤쳐서 세계 영상대회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 들어보실까요? 헨리 군의 설명에 따르면 SNS를 할 때 우리 뇌는 마치 달콤한 사탕을 계속 받아먹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 이제 잠 좀 자야 하는데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뇌가 아주 영리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지금 이거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야. 딱 하나만 더 보면 기분 좋아질걸?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뇌가 이건 힐링이야 라고 변명을 만들어주니까 손가락이 멈추질 않고 계속 화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가 만든 개미지옥 같은 굴레에 빠진 거라고 하네요. 만약 헨리가 우승하면 25만 달러 장학금에 학교 과학실까지 선물하게 된대요. 헨리는 이런 놀라운 영상을 유튜브로 독학해서 만들었대요.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왜 난 인스타를 못 끊지 하는 평범한 고민을 과학적 탐구로 연결한 그 창의력이 대단하죠? 헨리는 우리에게 SNS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불편함을 견뎌라 라고 조언해요. 가짜 즐거움 말고 힘든 과정을 참아내고 이겼을 때 나오는 찐도파민의 맛을 느껴보라는 거죠. 혼자 힘들면 SNS 켜기 전에 심호흡을 시켜주는 원세키라는 앱을 써보는 것도 좋대요. 헨리 군의 유머 감각과 창의력 덕분에 밴쿠버의 미래가 참 밝게 느껴지네요. 오늘 벤다벤나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눈맞춤하며 행복이 솟아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